안녕하세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실기를 공부하고 있는 김정혜입니다. 2018년 2회 거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65페이지. 1.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기지역 의료시설의 예상 에너지 사용량을 구하시오. 단, 건축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다. 이게 5점짜리거든요. 의료시설 단위 에너지 사용량은 643.53kWh/m제곱 연이고 용도별 보존 개수는 1.00, 경기지역 개수는 0.99. 이 에너지 사용량을 구하려면 연 면적 곱하기 의료시설 사용량 곱하기 용도별 보존 개수 곱하기 지역 개수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637.095메가와트시/년으로 나옵니다. 2. 수전실 등의 시설과 관련하여 수전 설비의 변압기, 배전반 등의 최소 유지 거리 메타를 1에서 10번까지 쓰시오. 이것도 나왔던 문제인데 특고압, 고압, 저압, 변압기에 대해 종류가 있는데요. 앞면, 뒷면, 열 상호간, 기타면 이렇게 있는데요. 특고압 앞면은 1.7, 고압은 1.5, 저압도 1.5, 변압기는 0.6m, 뒷면은 0.8, 0.6, 0.6, 0.6, 고압, 저압, 변압기 0.6m 같고 열 상호간은 특고압만 1.3m고 고압, 저압, 변압기는 1.2m입니다. 문제 3. 다음 일사량 15 메가줄/per 제곱미터를 kWh/per 제곱미터로 환산하시오 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것은 메가줄은 MJ는 이게 단위를 줄을 풀고 하면은 1500 나누기 3600 하면 4.16 kWh/per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1W는 1줄/sec. 따라서 1줄은 1Wsec는 1은 3600으로 나누면 W시가 됩니다. 여기서 1W시는 3600줄은 3.6 K줄이므로 1kW시 3.6 메가줄. 따라서 15메가줄은 15 나누기 3.6 kWh는 4.16 kWh가 됩니다. 그래서 4.16 kWh per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문제 3. 일사량 15 메가줄 per 2제곱미터를 kWh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1500 나누기 3600 하면 4.16 kWh per 제곱미터입니다. 문제 4번. 화재시 연소 방지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서 사용되는 케이블은 화재 연소 방지 효과 케이블은 CV 케이블. 용도는 600V 이하의 전력 및 조명용 회로로 사용. 구성 연동 연선 도체의 XLPE, PE로 절연하고 PVC, PE로 압축시산 전력 케이블. CV 케이블은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의 약어이다. 문제 5번. 80kW 태양광 발전 설비가 경사각 33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연평균 1 발전 시간이 kWh/kWp 데이 연1과 연총 발전량은 단 수평면 월별 일사량은 아래 표와 같고 발전 효율은 82%, 경사각은 33도, 일사량은 수평면보다 연평균 12%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 수평면 일사량이 1월부터 12월까지 정해져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 1, 연 평균 일 발전 시간은 연평균 일 발전 시간을 구하려면 수평면 일사량 수평면 일사량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월부터 12월을 모두 더하면 1426kWh/m제곱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입사되는 일사량은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 경사각 33도에서 일사량이다. 그러므로 수평면 일사량의 12% 증가시킨 후 효율을 적용하면 연평균 발전 시간이 된다. 12% 증가. 연간 경사면 일사량. 평균 일사량이 수평면 일사량 1426 곱하기 여기다가 경사면 일사량 1.12 하면은 1597.12kWh/m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면 연평균 발전 시간은 1597.12 곱하기 효율이 이 발전 효율이 82%이니까 0.82 하면 1309.64kWh가 나오고, 여기에다 연평균 1 발전 시간을 하려면 1309.64 발전 시간, 연평균 발전 시간을 365일로 1년이 365일이니까 365일 나오면 하루에 3.59시간이 발전한다는 발전 시간이 나옵니다. 2. 연총 발전량은 발전소 공칭 발전 용량의 평균 이 발전 시간과 1년간 발전 시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 태양광 발전 설비가 80kWp로 되어 있으니까 80kW짜리를 80kWp를 하루 발전 시간이 3.59니까 3.59 곱하기 1년 365일 곱하면 104.83메가와트시가 나옵니다. 연평균 발전량은 태양광 발전 80kW 하루 발전 시간 3.59 곱하기 1년 365일 하면 104.83메가와트시가 됩니다. 문제 6번. 태양광 발전 부지유 기후 조건은 태양광 전지 모듈 최저온도 -8도, 최고온도 72도, 최대 풍속 30m/s이다. 60kW 태양광 인버터에 적합한 직병렬 어레이 설계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태양전지 모듈의 특성을 주어지고 인버터 특성도 주어집니다. 여기서 태양전지 모듈 VOC, MPP를 구하고 최소 직렬 모듈수 구하고 최대 태양광 발전 가능한 직병렬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넘어가고 문제 7번. 총 공사비가 35억 원이고 공사 기간이 13개월인 전기공사 간접 노무비를 참고 자료에 의거하여 계산하세요. 공사 종류는 기타 전기공사 선택하고 그 다음에 13개월 미만이니까 12개월 이상을 선택하시고, 공사 규모별 품셈에 의한 산출되는 공사 원가는 35억 원이니까 5억 원 미만을 선택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문제 8번. 그림과 같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개방전압을 측정하려고 한다. 측정 순서를 4단계로 구분하시오. 개방전압 측정 순서. 접속함 후 출력 개폐기를 오프한다. 접속함 후 각 스트링 단로 스위치를 모두 오프. 각 모듈이 음영이 있는지 확인한다. 측정하는 스트링의 단로 스위치만 온. 직류 전압계로 각 스트링 PN 단자 전압 측정한다. 개방전압 측정 시 주의사항은 태양전지 모듈의 표면 청결 유지, 안정된 일사 강도가 유지될 때 측정, 태양의 남중고도 1시간 전후로 실시, 우천 시도 태양전지는 적은 양의 전압을 발생하므로 측정 시 주의한다. 문제 9번. 태양광 인버터에는 단독운전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단독운전 방지 기능 중
능동적 방식 네 가지를 쓰시오. 능동적 방식은 주파수, 유효전력, 무효전력, 부하 변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주파수 시프트 변동 방식, 무효전력 변동 방식, 유효전력 변동 방식, 부하 변동 방식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능동적 변동 방식 중 주파수 시프트 변동 방식은 인버터 내부 발진에 주파수 바이어스를 주었을 때 단독 운전 시에 나타나는 주파수 변동을 검출한다. 유효전력 변동 방식은 인버터 출력에 주기적인 유효전력 변동을 주었을 때 단독 운전 시에 나타나는 전압, 전류 또는 주파수 변동을 검출한다. 상시 출력이 변동 후 가능성이 있다. 무효전력 변동 방식은 인버터 출력에 주기적인 무효전력의 변동을 주었을 때 단독 운전 시 나타나는 주파수 등을 검출한다. 부하 변동 방식은 인버터 출력과 병렬로 임피던스를 순간적 또는 주기적으로 삽입하여 전압 또는 전류 급변을 검출한다. 문제 11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전기공사는 태양광 모듈의 설치와 동시에 진행하고 태양광 모듈 간의 배선을 비롯한 분전함, 인버터 등의 기기 설치는 순간적으로 연결한 것이다. 전기공사 절차를 보고 ABC에 해당하는 절차를 쓰시오. 공사는 5개 공사하고 옥내 공사하고 나눠지는데요. 5개 공사는 태양전지 모듈 간의 배선하면 접속함 설치하고 접지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어레이와 접속함 배선을 합니다. 배선을 하고 인버터와 분전함까지 접속함에서 인버터까지 배선합니다. 다음은 이 순서대로 접속함에서 인버터까지 배선을 합니다. 그리고 인버터에서 분전함까지 배선을 합니다. 배선하고 태양광 어레이와 접속함 배선하고 접속함에서 인버터까지 배선하고 그 다음에 인버터에서 분전함까지 배선 그리고 나서 전력량계 설치하고 옹괴 배선 완성합니다. 문제 11번.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전지 어레이에서 접속함으로 복수 케이블을 배선하는데 그림과 같이 지붕 환기구 및 처마 밑에 배선하려고 한다. 이 경우 케이블 곡률 반경은 지름의 몇 배로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6배 이상. 케이블의 물빼기 배선 시에도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에 6배 이상으로 구부려 배선한다. 문제 12번. 다음은 가대 설계의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 가대의 강도 계산에 해당하는 업무 두 가지를 쓰시오. 현장 조사 다음에 태양열 전지 모듈의 배열 결정하고 가대 구조 계산하고 가대의 강도 계산 후 가대의 기초부 설계합니다. 가대의 강도 계산에서는 상정 하중 산출하고 각 부재의 강도 계산합니다. 가대의 기초부 설계. 가대의 강도 계산 중에서는 상정 하중 산출과 각 부재의 강도 계산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현지 조사와 설계 조건의 정리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현장 조사는 현지 조사, 설계 조건의 정리 두 가지. 문제 13번. 인버터 선정 시 고려할 사항에서 전력 품질, 공급 안전성에 관한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잡음 발생이 적고 고조파 발생이 적을 것, 기동 정지가 안정적일 것, 직류 성분이 적을 것, 인버터의 선정 시 고려 사항, 태양광의 유효 이용에 관한 사항, 전력 변환 효율이 높을 것, 최대 전력 추정 제어에 의한 최대 전력 추출이 가능할 것, 야간 등의 대기 손실이 적을 것, 저부하 시의 손실이 적을 것. 문제 14번. 다음 조건에 맞는 독립형 전원 시스템 축전지 용량 아워를 구하시오. 조건이 일일 적산 부하량 LB는 2.4kW시고 DF는 일조가 없는 날은 10일, 그리고 L은 보수율이 0.8, 그 다음에 공칭 축전지 전압은 2V, 축전지 개수는 48개,
DOD 방전 신도는 0.655. 이것의 축전지 용량 아워를 구하면 축전지 용량 C는 0.8 곱하기 48 곱하기 0.65 곱하기 2분의 2.4 곱하기 10 곱하기 1000 하면 481 아워가 됩니다. 문제 15번. 태양광 어레이 분전반에서 25m 거리에 4.4kW 교류 단상 220V 전열기를 설치하였다. 배선 방법을 금속관 공사로 하고 전압 강화를 2%로 이하로 하기 위해 전선의 굵기를 얼마로 선정하는 것이 적당하는가? 단, 감소 개수는 0.7이다. 전압 강화 2% 이하로 하기 위해 전선의 굵기는 얼마로 하면 되는가? 전선의 굵기 A 단면적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단면적을 구하면 A는 1000 곱하기 거리 4.4 곱하기 그 다음에 감소개수 0.7분의 0.7 곱하기 35.6 곱하기 분전반 거리 L25 곱하기 I는 20A 하면 5.78 스퀘어가 나오는데 5.78은 없으니까 전선은 단면적 6스퀘어로 선정하면 됩니다. 먼저 I는 전압 강화율을 구하려면 I는 V분의 P니까 V는 교류 단상 220V 분의 P는 4.4 하면 I는 20A가 나옵니다. 전압 강화율은 220 곱하기 0.02 2%니까 하면 4.4V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이 A 전선의 단면적은 1000분의 곱하기 전압 강화율 4.4 곱하기 감소개수 0.7분의 35.6 곱하기 25분의 곱하기 20 하면 5.78 나옵니다. A 단면적 1000 곱하기 2 곱하기 감소개수 분의 35.6 L 곱하기 I는 하면 됩니다. 문제 16번.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전지 모듈은 설치 부위, 설치 방식, 부가 기능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벽에 설치하는 방식 두 가지는 벽 설치형, 벽 건재형. 벽 설치형의 특징은 벽에 가대 등을 설치하고 그 위에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하는 타입. 중고층 건물의 벽면을 이용할 수 있다. 벽 건재형은 태양전지가 벽돌에서 가능하는 타입. 셀의 배치에 따라서 개구율을 바꿀 수 있고 알루미늄 제시 등 지지 공법을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 주로 커튼홀 등으로 설치되어 있다. 문제 17번. 내내를 보호하는 장치 SPD 세 가지를 쓰시오. SPD 트랜스린스, 내내 트랜스린스, 서지 업서버, 어레스트. 내내 트랜스, 서지 업서버, 어레스트. 내내 트랜스는 실드 부착, 절연 트랜스를 주체로 이에 어레스트 및 콘덴서를 부과시킨 것. 어레스트는 낙뢰에 의한 충격성 과전압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단자전압을 규정치 이내로 저감시켜 정전을 일으키지 않고 원래 상태로 회귀하는 장치이다. 서지업 서버는 전선로에 침입하는 이상 전압의 높이를 완화하고 파고치를 저하시키는 장치이다. 문제 18번. 태양전지 모듈의 표준 시험 조건 STC 세 가지는 일사량은 1000W/제곱미터, 모듈 표면 온도는 25도씨, 대기 질량수는 AM 1.5. 문제 19번. 연간 발전량이 1400MW 시 태양광 발전소 초기 투자비가 40억 원으로 20년간 운영하고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이 1년에 3억일 때 발전 원가는 얼마인가? 발전 원가는 연간 발전량이 1300MW시 분의 초기 투자비가 40억 원인데 20년간 운영했다니까 40억 원 나누기 20년 그리고 연간 유지 비용이 3억이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3억 하면
발전 원가는 384.61원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2회를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좀 버벅거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 책을 못 보는 시간에 귀로 듣고 용어를 좀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열공하세요. 꼭 자격증 합격하시게요.